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자, PM 강의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오늘은 설계자 선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방법, 입찰 방법, 시공회사 평가 기준, 이제 이렇게 쭉 시리즈로 우리가 강의를 할 건데, 자, 설계자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사실은 설계가 완벽하면 시공도 완벽해요. 근데 설계가 좀 부실하면 시공하면서 많은 애를 먹게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도면이 약간 부실하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설계 변경은 건축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없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자꾸 도면에 없는 내용을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추가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열쇠를, 교회 건축의 성공의 열쇠를 잡고 있다, 이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설계자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그 방법론, 설계자 선정 과정,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할게요. 설계자 선정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요즘 많이 하는 현상 공모 방식이에요. 현상 공모 방식. 대부분 요즘 교회가 설계자 선정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설계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현상 공모 방식. 요건 어떤 방법이냐면, 현상 공모 방식은 설계 회사를 이제 한 7, 8개 회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내용으로 건축을 하고자 한다라는 설계 지침을 작성을 해서 이 지침을 배포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준 다음에 참여한 초청된 업체들이 디자인안을 교회에 제출을 해서 심사해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설계자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떠한 이제 장단점이 있고, 또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냐면, 이 현상 공모 방식의 장점은 여러 안을 받아볼 수 있는 거가 장점이에요. 여러 안을 받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청받은 회사가 4개 회사라면 4개 회사 안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 초청한 회사들이 제출한 안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안, 가장 베스트 안이 어떤 거냐를 판별하고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건축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이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설계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건축법, 그 다음에 기능, 동선, 건축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아주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도 이걸 분별해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이 전문가가 해온 이 안이 가장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 판별하고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 자, 이란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D 회사 이렇게 그림을 놓고 성도들이 여기에다가 선호도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B 회사의 성도들이 제일 선호한다. 그럼 이 B 회사가 채택된 안이 돼버리는 거죠. 좀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어요. 그림만 보고 정하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내부의 기능, 내부의 동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공간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림만 보고 뽑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현상 공모 방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설계 회사들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되느냐? 외관 모양에 이제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과대한 설계와 현혹된 어떤 컬러 매치 이런 것들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축비에 오바된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서 나중에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 예산과 굉장히 오바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보면 의사 결정이 일단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진다. 그러니까 성도들, 건축위원회, 목회자 이런 분들의 눈높이와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A안을 선호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B안을 선호하고 또 성도들은 뭐 E안을 선호한다든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의사와 동떨어진 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섭섭해지겠죠. 이런 면들로 인해서 여론이 나뉘게 되고 또 말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형성된 공동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이라면은 이 떨어진 사람들 채택이 안 된 설계 회사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분들도 이 공모 현상에 올인을 해서 투시도도 그래야죠. 직원들이 밤새면서 작업해야죠. 이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일정 금액을 이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다 떨어진 분들 한 사람만 채택이 되니까 보상하는데 경제적인 또 이런 지출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안을 작성해서 공모를 하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 이상 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한 달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이 지침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제출 방법,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보상 시간 이런 거에 따르는 지출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단점도 많은 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에 A안이 결정이 되면 이 A안으로 모든 실질적인 설계가 진행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A안을 가지고 채택되어진 A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야 되고 또 재배치해야 되고 디자인도 또 좀 새로 만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상 공모를 해서 안이 결정이 되면 이 안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실시 설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새로 수정하고 다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대부분 공모에서 채택되어진 안이 100% 그대로 원한 그대로 준공 때까지 그 안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지고 첨삭되어지고 있고 재편집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라면 이제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 공정성도 사실 답보할 수는 없죠. 여기에 목소리 큰 사람의 또 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단 이제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답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단점도 너무나 많은 아니다. 설계자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이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지명 현상 공모 방식입니다. 지명 현상. 이제 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지명을 하는데 어떻게 지명을 하느냐? 한 2개 회사 정도. 2개 회사 내지 3개 회사를 교회가 지명을 해서 디자인 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명 여기 현상 공모 방식은 안을 받잖아요. 안을 받으니까 떨어진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 심사 채점하는 기준에서 교회의 여론이 나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을 받지 않고 2개 내지 3개 회사를 초청을 해서 이 회사의 설계 과정, 설계 방법, 그 다음에 설계 철학, 그 다음에 교회하고의 소통 방식,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회사의 교회의 실적,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받아요. 이렇게 2개 내지 3개 회사에. 그럼 이 회사들은 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별로 안 되고, 교회도 문 안을 평가하거나 뭐 거기서 의견이 나눈다든지 떨어지면 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안을 안 받기 때문에. 단지 이 회사의 실적과 이 회사의 설계 수행 능력, 방법, 그 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두는 것, 어떤 회사는 뭐 외관 디자인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동선에 중점을 둔다, 뭐 이런 중점 사항이 있죠. 어떤 회사는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이런 다양한 나름대로 회사의 설계 철학이나 방법이 있죠.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평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1000평 이상의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또 기술자는 어느 정도, 맨파워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거를 이제 발표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중에서 1개 회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1개 회사를 선정해요. 선정한 다음에 그럼 이 선정된 회사는 우리 교회의 설계자예요. 이분이. 그럼 이분한테 안을 받는 거예요. 이제 디자인 안을 받는데, 현상 공모 방식은 그냥 다 안을 받잖아요. 이 지명 현상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정해진 한 회사에게 안을 받는데 2가지 이상 안을 받는 겁니다. 대안을. 2가지 이상 대안을 받아가지고 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정된 회사는 이 교회에 2가지 안을 제출해요. 평면도 2가지, 외관 디자인도 2가지. 그래가지고 이 2가지 안에 대해서 쭉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이 2가지 안을 놓고 성도들이나 건축위원들이 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견의 선정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클리어하게 돼요. 명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상이나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나눠지지도 않아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검증을 한 거예요.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미 실적이나 이런 걸로 다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2가지 중에서 이 안을 결정하면 그 안을 가지고 건축 허가와 그 다음에 시공용 설계 단계 이런 거를 거쳐서 비용을 산출해서 건설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2번째 지명 형상 공모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명 공모 방식, 처음 방식에서는 이 안이 정해지더라도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 재배치해서 엄밀히 말하면 현상 설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명 공모 방식은 바로 1, 2안을 약간만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총 설계 기간도 단축되어질 수 있고 훨씬 교회적으로 보면 경제적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교회의 에너지와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턴키 방식이 있어요. 턴키 방식. 턴키는 뭐예요? 키를 열다 이런 뜻이죠. 턴키 말 그대로 턴키 키를 열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설계자와 시공회사를 같이 선정해서 협력해서 설계를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설계자와 시공자를 묶어 가지고 설계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좀 독특한 방법인데 설계자와 시공회사를 같이 합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 쓰여지는 방식이냐면은 전체 스케줄이 급하게 완공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무슨 뒤에 절벽이 있다든지 뻘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공의 기술적인 조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이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턴키 방식을 써요. 턴키 방식을 쓰면 입찰이나 시공회사 선정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돼요. 턴키 방식은. 그래서 이 턴키 방식은 불필요한 조사나 그 다음에 뭐 답사, 그 다음에 뭘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알아보거나 이런 시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의 주체자인 설계자와 시공회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최상의 품질을 구현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방법도 신뢰는 가는데 좀 단점이라면은 설계자와 시공회사를 좀 서로 견제해서 그 두 주체의 어떤 그런 결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턴키에는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두 주체를 완전히 신뢰하고 사업을 끌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건축을 끌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걸 두 주체를 견제하는 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감리자, 착공 때에 감리자를 선정할 때에 이 감리자가 그런 두 주체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보완이라면 보완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아니면 뻘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땅을 팔 때에 뭐 물이 밀려오거나 하면 이 흙막이 공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변형이 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이 건설회사가 시공의 공법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설계자에게 그와 같은 시공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이나 이런 거를 서로 상호 정보 전달을 하고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위험 요소들, 리스크들을 없애나가는 방법이고요. 또 교회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입당 일자가 아주 급하게 정해진 경우, 뭐 불과 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한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한 7, 8개월에 급히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건설회사와 시공회사를 같이 조인을 해서 건축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크게 보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설계자의 선정하는 주된 방법이 되고, 네 번째는 DMC라고 있어요. DMC 방식. 이 DMC 방식은 디자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디자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교회 내에 설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설계자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디자인이 좀 월등하게 좀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욕구들이 있으면은 디자인만 외부에 의뢰해서 안을 받는 방법입니다. 디자인만 안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인 설계는 제3의 건축사가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 한번 봅시다.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대형교회는 외국의 건축가에 의뢰해서 안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국내의 건축가도 외국의 건축가에 비해서 전혀 뭐 뒤지지 않아요.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우리나라 건설 이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싱가포르의 뭐 이런 아주 랜드마크적인 건물들 다 우리나라가 시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간혹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이. 이 교회들은 외국 건축가에게 디자인을 받아요. 기획안을. 그럼 외국 건축가는 우리나라의 건축법이나 재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에게 디자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한국 건축가가 해요. 또 한국 건축가가.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한테는 디자인만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뭐 이렇게 된 건물이 있죠. 그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이제 그 안을 주면 우리나라의 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실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이 백그룹이라는 데서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뭐 건축사 사무소가 실시 설계를 한 거죠. 이제 DMC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DMC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은 문제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안은 뭐 디자인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만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한국 건축가가 보면 우리 풍토에 안 맞아요. 그런 디자인은. 그거는 뭐 미국이나 뭐 저기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 한국의 그런 풍토가 맞겠어요? 아무튼 단점이라면은 실시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다시 재편해서 잘 또 재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건축법하고 이분들 나라의 건축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5년 전에 미국에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미국 뉴욕 옆에 가면 플로싱주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한번 점령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5년 전에 미국의 지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많은 설계를 의뢰를 받았죠. 한국 교회,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왜냐면 걔네들의 디자인은 좀 스케일이 커요. 공장처럼. 우리 동양처럼 아기자기한 면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시도를 한 50개를 그 플로싱 지사에 쭉 디스플레이를 했더니 한인교회 그다음 미국 교회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아기자기하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디자인 의뢰를 해서 제법 몇 개 교회를 시도도 하고 또 계약 직전까지도 가고 또 직접 계약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건축법하고 우리나라의 건축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느 정도 다르냐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 우리나라도 건축허가 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적은 교회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규모가 있으면 엄청 인허가에 시간 다 가요. 한 3,000평 이상 되면 우리나라도 인허가 내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무슨 심의가 뭐 불토심의, 구조심의, 미관심의, 경관심의, 뭐 건축심의 심의만 한 8개 받아야 돼요. 1년 2개월 후딱 가죠. 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여건이니까 해낼 수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가서
그 아주 엄청난 그 리스크를 겪었는데, 그 리스크가 뭐냐면, 미국에는요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의 이게 뭐 여담입니다. 미국 건축법은 주차장 있죠, 교회 주차장. 주차장의 기준이, 저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두면 돼요, 주차를. 그러니까 1000평 짓잖아요. 우리나라에 1000평 교회를 지면은 1000평이 330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나누기 100 하면은 33대만 두면 우리나라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1000평을 짓는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나라 1000평 정도 지면 좌석이 몇 석이냐? 거의 1000석 돼요, 1000석. 1000석. 자, 그러면 1000석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건축허가 내려면은 33대 주차장 두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자,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으로 안 따져요, 얘네들은. 좌석으로 따집니다. 1000석 교회다 그러면은 2명당 한 대 둬야 돼요, 주차. 1000석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500대죠? 500대 둬야 되는 거예요, 1000석짜리 교회 지려면. 그럼 우리나라는 몇 대? 33대. 얘네들은 몇 대? 500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회 못 져요, 도심지에. 그럼 다 어디에 둬요? 다 저 산 언덕, 응? 교회 멀리 떨어진데 교회. 두 번째는 공장, 큰 공장 사가지고 리노베이션. 왜냐면 공장은 터가 넓잖아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는 교회 건축 못 집니다. 이 1000평 지려면 이건 뭐 대단한 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은 지역 커뮤니티의 승인을 받아야 돼. 지역 커뮤니티의 승인. 지역 커뮤니티는 뭐냐? 우리나라는 동사무소, 지역센터에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플로싱주에 무슨 교회가 들어서는데 문제 없냐? 의견 있냐? 주민들한테 열람을 한단 말이죠. 열람을 하면은 대부분 노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노. 그 교회 들어서면 우리 복잡해.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리 회사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한번 점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KO패 아니면 녹다운이 됐냐? 여기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 건축법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했나? 4년 하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와서 철수하면서 뭘 했느냐? 디자인만 해줄게. DMC. 너희들 교회 질래? 그럼 우리 디자인만 해줄게. 그럼 이제 실시 설계는 여기 건축사한테 맡겨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교회 건축하기에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물론 허가도 있고 규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은 건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는 데 있어서 우리 건축하는 분들의 큰 관심과 역할이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설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입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입찰하다가 교회에 그냥 아주 엄청 리스크를 겪죠. 리스크를 겪지 않는 입찰에 대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